본 영상에 수록된 내용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정현입니다. 지난 9월 4일이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DNA법과 관련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교수와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NA법,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DNA법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2008년도에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뭐 살인이라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뭐 이런 것 등등 강력범죄의 범죄자들을 검거를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이 검거돼서 들어오는 강력범죄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채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대조하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네. 보관하면서 수사에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DNA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DNA법,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결정인데요. 즉 의견을 제기할 기회라거나 또는 불복을 할 기회라거나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수사기관에서 DNA를 채취를 하자고 하면 어떤 경우는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 채취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판사 앞에 서면으로 그 받기 싫은 이유를 써서 보내든지 아니면 판사 앞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왜 이 채취를 불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판사가 판단해서 채취영장을 발부해 주든지 아니면 기각하든지 결정할 수 있게 고치라는 겁니다. 네, 이 강력 범죄자들도 국민으로서의 이 네.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에 반해서 또 범죄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 놔야 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DNA법, 범죄 예방인가 인권 침해인가? 일단 저는 이번 현재 결정에 대해서 개정 취지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DNA 채취법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요. 일각에서는요, DNA를 채취하는 과정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DNA법이 기본권과 계속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만 발부받으면 동의 없이 DNA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불거졌던 건데요. 실제로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구미에 있는 K씨 노동조합의 경우는 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공장 점거 이후에 6명이 구속되고 수십 명이 해고됐지만 실제로 민사상 책임의 흉악 범죄자로까지 자기들은 몰렸다. DNA를 채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형벌 더 강하게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서 사실 국가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정보가 한 번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들, 이런 절차적 문제를 포함해서 기본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DNA법이 이제 존치되는 걸 제가 이제 찬성하는 이유는요. DNA를 DB화하는 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 네. 요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11개 범죄입니다. 특정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것 등등 11개 범죄만 그 중에서도 또 구속되는 사람만 DNA를 채취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경찰청이고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채취하는 거는 검찰이에요. 모든 수용자는 이제 검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수용자 속에는 11개 범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거침입 같은 거. 경면 범죄자도 구속된 사람은 죄명하고 관계없이 다 DNA를
채취하는 바람에 이런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존하고 있다가 이 범죄 현장에서 이제 대조하는 어떤 작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죄를 한 11개 정도의 경찰이 하는 대로 특정하고 검찰에서 수용자 전체를 그 DNA 채취하는 이 부분은 좀 제약을 좀 가하고 DNA법은 여전히 존치해서 범위를 축소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해결한 사건이 있나요? DNA법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2001년도에 이 나주 드들강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여고생이 이제 그 살해돼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때 그 여고생의 몸에서 DNA를 경찰이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NA에 근거해서 그 주변 사람들 한 200여 명 DNA를 채취해가지고 대조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도경에 이제 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찰이 했겠죠. 네. DNA를 채취하다 보니까 강도 사건으로 수용 생활 중에 있던 사람하고 그 DNA가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그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고요. 정말 제대로 된 그 효과적인 수사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건 서울 또 뭐 경기 남부 여성들이 혼자 이제 원룸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만을 집중적으로 타켓 삼아가지고 이 범인이 들어가서 침입해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어서 달아나는 이제 이른바 그 사람들을 발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DNA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원 검거했습니다. 전원. 네. 그러니까 수천 건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 DNA법의 그 효과를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DNA 채취가 효과가 있었다는 네. 거네요. 한편으로는 DNA법이 제정된 이후에 통계를 좀 보면 그것도 의문이 드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2017년에 경찰청이 2014년부터 3년 동안의 그 범죄 추이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2014년 13,966명, 네. 2015년 14,009명, 그리고 2016년 14,336명으로 꾸준히 범죄가 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DNA 채취가 수사관들의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통계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인권의 기재들도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럴 때는 DNA법 자체가 절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 것도 포함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제 사건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또 볼 필요는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요. 2010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 사이에 미제 사건을 DNA로 해결한 건수를 보면요. 대검 같은 경우는 1,597건, 그 다음에 경찰청은 2,867건으로 적지 않은 그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이거는 DNA법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또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데는 예. 별 효과가 없었지만 예. 또 검거율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DNA법, 이제 큰 변수가 없다면 2020년이 되기 전에 법안이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DNA법이 모두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개정과 함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DNA법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채취 의도, 그 다음에 채취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불복의 수단 같은 거를 좀 규정을 하고요. 절차의 합법화를 구축한 다음에 강력 범죄만을 대상으로 해서 채취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활동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DNA법 포함해서 늘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복원하고 보다 기본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범죄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CCTV를 단다거나 아니면 DNA를 채취한다거나 전자팔찌 이런 강력한 대처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DNA법과 관련해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개정 보완이 되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